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연방법무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연방의회가 승인한 긴급구제금융인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일명 PPP론을 허위로 과다하게 신청한 2명을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포브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테이블리와 데이비드 버치거는 4개의 사업체에 직원 수십 명을 고용하고 있다면서 $50만 이상의 대출을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단 한 명도 급여를 받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이유로 운영을 중단한 식당 등 사업체를 마치 계속해서 운영해왔던 것처럼 속였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다면서 PPP론을 신청했는데 조사 결과 정작 직원들은 이곳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둘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중에는 PPP론을 받아내기 위해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도 나왔는데요. 수사관들은 이들을 은행 사기 및 신문도용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PPP론과 관련해서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는데요. 연방수사관들은 더 많은 건들이 적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9일 조지아주 예비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시민권자는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조지아주로 이주했거나 다른 카운티로 이사한 시민 등은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새로 해야 합니다. 조지아주 국무부는 현재까지 720만 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고 100만 명 정도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기 투표는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귀네 카운티의 경우 18일부터 6월 3일까지 로렌스빌에 있는 귀네 카운티 선거사무소와 귀네 카운티 페어그라운드에 투표소가 설치되며 메모리얼 대회를 제외하고 매일 문을 엽니다. 또 위성투표소도 4곳을 설치해 오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운영하는데요. 각 투표소 위치와 운영 시간은 newsandpost.com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브롤리에서 26마일 떨어진 곳에서 어제 오후 12시 7분에 진도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오션사이드, 코첼라 계곡 일부에서 약한 흔들림이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열흘 동안 이 지역에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2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앞서 테네시주 시와니시 인근에서는 어제 새벽 3시 30분경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남부 에팔라치아 지진대에 속하는 이곳은 소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인데요. 동부에서는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의 KT 밀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FDA의 스티브 한 국장,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앤토니 파우치 소장 등 코로나 대응 국가 방역 시스템을 이끌던 수장 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테네시주의 라마라 알렉산더 연방 상원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 의원과 접촉했다며 자가격리를 예고했고, 국방부는 마이클 길데이 해군 참모총장도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결정했고 원격 근무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대처에 최대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정황들은 대통령이 경제 재개에 집중하면서 빈틈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어제 저녁 대국민 담화를 갖고 오늘부터 조건부 봉쇄 조치 완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봉쇄 조치는 이달 말까지 연장되지만 11일부터 건설업과 제조업 종사자처럼 자택근무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경우 출근할 수 있게 됩니다. 13일부터는 운동 등 야외 활동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6월 1일부터는 유치원과 일부 초등학생이 등교를 시작하고 빠르면 7월부터 일부 음식 숙박업의 영업도 재개하고 공공장소도 문을 열 계획입니다.
특히 존슨 총리는 5단계 코로나19 경보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새로 설립되는 합동바이오안보센터가 지역이나 도시별로 코로나19 위협 정도를 판단한 뒤 경보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존슨 총리는 현재 영국이 4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3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해군이 현지 시간 11일 0시경 아라비아의 북부 오만만 부근에서 훈련 중에 쏜 미사일이 자국 지지선에 맞아 승조원 19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마란호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코나락 함선을 명중시킨 것인데요. 당초 다른 모형 표적을 향해 쏜 미사일이 가까이에 있던 코나락호로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날 아군 간 발포에 대해 실수에 의한 사고였다라며 해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곳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오만만으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함선을 괴롭히는 이란 군함들을 파괴하라고 미 해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11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여전히 잦아들지 않은 가운데 디즈니랜드 측은 방역 수위를 크게 높였는데요. 디즈니랜드는 당분간 1일 최대 입장객 8만 명의 20% 이내 규모에서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장권 판매량이 제한된 탓에 지난 8일 온라인에서 입장권 판매가 시작되자 불과 1시간 만에 재개장일로부터 일주일 입장권이 매진됐다고 하는데요. 입장권을 산 고객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일 입장 시간대를 예약해야 하고 정문을 통과하기 전에는 발열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디즈니랜드 안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놀이기구 앞에서 줄 서는 것도 간격을 두고 서야 합니다. 또한 식사 때를 제외하곤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퍼레이드나 실내극장 공연도 당분간 열리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 디즈니랜드 중에서 문을 연 곳은 상하이가 유일한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재개장 사례를 자국의 방역 성과로 홍보하겠다는 듯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유치원 및 초중고 등교 수업이 일주일씩 추가 연기됐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년별 등교 수업 시작일을 일주일씩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13일로 예정돼 있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은 20일로 연기됐고 나머지 학년도 각각 일주일씩 예정보다 등교 수입이 연기됐는데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이날까지 나흘 만에 총 86명이 확인됐습니다. 클럽 직접 방문자가 63명이고 직접 방문자의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가 23명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은혜 부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등교 연기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학년별 등교 수업 시작일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등교 추가 연기 여부를 이달 20일께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의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사위는 현판식에 이어 이날 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조사 과제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조사위는 앞으로 최대 3년간 활동하며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사망사건,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행방불명자, 북한군 개입 여부 및 침투 조작 사건, 성폭력 사건 등을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2018년 9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남길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 1월 차세대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울산 공장에 2개의 전용 생산 라인을 갖춘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발 코드명 N2로 알려진 새 전기차는 대형 SUV급으로 차체 길이는 산타페와 비슷하지만 차량 실내 공간은 팰리세이드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채용해 초고속 충전 시 15분이면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00% 충전하면 최고 45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내년 1월부터 이 차량을 유럽에 수출하고 3월에는 한국 시장에, 7월에는 미국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2020년 5월 11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